자, 오늘 나가는 내용은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거를 풀기 위해서 계속 써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엄청 많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수2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함수 단원이. 그래서 얘 유형 막 40몇 개임.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필기도 많이 할 거고 개념도 많이 배울 거고 그래서 일단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함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 대응이라는 용어예요. 대응 뭐냐면요, 어떤 X하고 Y하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다 대응에 대한 표현입니다. X가 2일 때 Y가 4랑 만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좌표에다 2,4라고 찍을 수 있죠. X 하나에 Y 하나가 만나는 거. 이걸 우린 대응이라고 불러요. X 하나에 Y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X라는 표현하고 Y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게 다 함수라는 표현 자체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X라고 놓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Y라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사실 이거 바꿔도 되는데 모든 책의 기본은 다 X하고 Y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1차, 2차.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배웠습니다.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뭐로 표현해요? 실선으로 표현을 해요. 왜 실선으로 표현하냐면 얘가 X축이잖아. 이 X축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모든 X값들이 Y값을 다 가지니까, 하나씩은 다 가지니까 Y값들이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X가 무수히 많은 Y를 선택하니까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모든 X가 Y값을 다 하나씩은 갖게 되니까 그 Y값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실선인 걸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X도 실수 전체, Y도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오케이? 그런데 이 함수라는 거의 시작은 이 대응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로 놓으면은 개념이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함.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이 네모칸 침대에서만 X랑 Y랑 살펴보자고. 여기 X 몇 개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X? 몇 개 있어? 몰라. 무한개 있잖아, 무한개. 알고 있잖아. 선에는 점이 몇 개가 있어? 무한개가 있잖아. 무한개가 있어? 여기 Y 몇 개 있어? 무한개 있잖아. 맞잖아. 근데 길이를 봐봐. 누가 더 길어? 세로가 더 길지? 그럼 이 세로 더 긴 데에 점이 더 많이 찍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X를 갖다가 Y랑 하나씩 다 대응을 시키면 Y가 남아야 정상 아니야? 아니야? 전혀 이상한 거 없어? 아니, 여기도 X가 무한개가 있고 여기도 Y가 무한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저 대응이라는 표현이 모든 X에 대해서 Y를 하나씩만 찍자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모든 X를 다 찍어봤자 한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못 찍는 거 아니야? 나머지 이만큼 남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찍힌 거랑 여기 찍힌 거랑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무한계에서 무한계로 연결이 되는 과정을 지금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적분 1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얘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함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유한집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x도 이렇게 한 3개쯤 있는 유한계, 그 다음에 y도 한 이쯤 있는 유한계, 유한계의 x값과 유한계의 y값을 가지고 서로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서로 대응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x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입니다. 우린 이걸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용어예요. x에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역자가 이게 집합이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요 안에 y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모든 놈들을 다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응이라는 걸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를 4에다가 대응을 시켜놨으니까 x가 2인 애를 y가 4인 애랑 짝꿍을 하나 번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방향을 잘 보면 잘 생각해봐. 이거 y에다가 6 넣어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네 이렇게 계산하니? 아니면 x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해서 y가 6이라고 계산하니? 순서가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우리 뒤에 걸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y가 아니라 x예요. 그래서 x를 기준 잡고 x가 y를 뭘 선택할 건가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거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y가 x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x가 y를 선택하는 걸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는 그냥 화살을 쏠 거라고 얘기를 할 거야. 2가 4를 쏴서 맞췄음. 1이 5를 쏴서 맞췄음. 3이 5를 쏴서 맞췄음. 그러면 이렇게 y 공역 안에서 또 구분이 돼요. 화살을 맞은 애와 안 맞은 애로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화살을 맞은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화살 맞은 애를 치역이라고 불러. 다 용어야, 용어. 화살 맞은 애가 치역이야. 이거 다 공역이고 그 중에서 화살 맞은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 화살 맞은 애를 무슨 값이라고 불러? 함수 값이라고 불러. 화살 맞은 애를 뭐라고 불러? y 값이라고 불러. 우리 함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이거 안 맞는 애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 맞는 애들끼리 모아서 얘네를 다시 치역이라는 말로 주는 거야. 그럼 다시 화살을 쏘는 애는 정의역이고요. 화살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애들은 공역이고요.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은 치역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 화살 맞은 애들이 무슨 값으로 나오는 거야? 함수값, y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화살 안 맞은 y값 있어 없어? 여기에. 화살 안 맞은 y값. 있지. 여기 다 화살 안, 여기 화살 안 맞았으니까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 y 공역이야. 집합이라고. 이 위로 쭉, 이 밑으로 쭉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만 화살을 맞은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애들 화살 안 맞았잖아. 이 화살 여기까지 해서 화살 맞은 이 부분의 애들을 치역이라 그러고 우린 이걸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이만큼 다를 공역이라고 부를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뭐 x에서 y로 화살을 쏘기만 하면은 다 함수가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 x집합이 있고 여기 y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을 쏠 거고 이 화살 쏘는 애 이름을 f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fx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이렇게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을 쏴도 이거는 함수야. 또 마찬가지로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이렇게 쏴도 함수야.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쏘면은 함수가 아니야.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이렇게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럼 함수인 놈과 함수가 아니고 함수가 아니야. 함수인 놈과 함수가 아닌 놈 두 개씩 그려줬어. 언제 함수가 언제가 함수가 아닌지 이걸 보고 특징 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얘네 둘은 함수고 얘네 둘은 함수가 아니야. 어떤 특징 갖고 있죠?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된다고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된다고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된다고요.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대응되면 안 된다고요. x 하나에 y 하나 대응돼야 된다고요. x에 대응된 애가 없어요. 얘는 왜 안 된다고? 얘는 화살을 두 발 쏴서. 얘는 왜 안 된다고? 화살 안 쏴서. 함수고 함수가 아니야. 실수로 보여줄게. 함수야.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x가 y에다가 다 한 발씩 쏴서 한 발씩 다 맞췄어. 함수야. x가 y를 다 쏴서 하나하나씩 다 대응이 돼. 함수야. x가 화살을 두 발을 쐈어.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대응이 돼. 함수가 아니야. 함수야. 그런데 여기가 비어 있어. 얘는 화살을 안 쏜 거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x가 무조건 한 발만 쏴야 되고 한 발만 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이쪽 가서 맞추기만 하면 돼. 이쪽이 비어져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마찬가지야. 모든 x가 다 3만 쏜 거야. 그러니까 y에 있는 1, 2, 4, 5, 6은 다 안 맞았어. 그래서 상관이 없어. x 하나에 y 하나가 맞기만 하면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유한집합으로 일단 정의를 합니다. 됐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확장시킨 게 얘네들이 되는 거야. 실수값으로.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로선을 그으세요. 세로선을 그으세요. 세로선을 그으세요. 세로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면 돼? 한 점에서 만나면 돼.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왜냐면 이게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안 쏜 애가 눈에 보이잖아. 상관이 없다고. 함수가 아닌 거 아니까. 근데 실수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1차 함수고요. 얘 이름이 상수 함수고요. 얘 이름이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거 배웠고요. 이렇게 생긴 거 배웠고요. 이제 곧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고,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고,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고, 요거 배웠죠.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배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배울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배울 거고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이미 배웠죠. 뭐 절대값 같은 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함수 종류, 아니 함수라기보단 그래프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요거와 요거와 요거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이만큼을 더 배우시면 돼요.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얘는 유리함수 다음 단원에 나올 거고요. 얘는 무리함수라고 다음 단원에 나올 거예요. 지수함수라서요. 대수 들어가면 이제 바로 첫 단원에 나올 거고, 로그함수 나올 거예요. 삼각함수 중에 사인함수랑 코사인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절대값 함수고요. 타원이에요. 그리고 쌍곡선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함수인 애를 골라봐. 그럼 뭐 하면 된다고? 함수인 애를 골라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대답하래. 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드는 거 찾아달라고요. 함수예요. 함수고요. 함수예요. 함수고, 함수고, 함수고. 함수 아니고, 함수 아니고, 함수 아니고, 함수고, 함수고, 함수예요. 됐지?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함수가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에 있는 함수예요. 1대1 함수입니다. 이미 이름에 다 나와 있죠. 1대1이에요. x, y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1대1이어야 되니까 인기남, 인기녀가 있으면 안 돼. 인기남, 인기녀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얘가 얘면 얘가 얘고 얘가 얘여야 돼. x 하나에 y 하나가 될 건데 중복되면 안 돼. 1대1이야. 수학적 표현 방법은 수학적 표현 방법이 얘예요. 얘가 1대1 함수라는 표현입니다. 의미 그대로 보시면 돼요. x가 다르면 y도 다릅니다. x가 다르면 y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이 y 똑같은 걸 찍으면 안 된다고. 1대1 함수예요. 두 번째로는요. 1대1 대응 함수인데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에 포함되어져 있는 함수 종류예요. 그러니까 1대1은 1대1인데 여기 옆에 대응이 하나가 더 붙은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솔로가 없어. 다 커플이어야 돼. 솔로 남잖아. 이러면 1대1이야. 솔로가 없어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야.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비슷하지만 딱 한 개만 다른 거야. 뭐가 달라? 똑같아. 1대1 대응도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 뭐가 달라?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안 같아도 돼. 그러니까 선택된 놈들과 남은 놈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1대1 대응은 공역하고 치역하고 서로 일치해야 돼.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커플이 만들어줘야 돼. 그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의 별 몇 개? 1대1 대응 함수의 별 3개입니다. 자, 저 별 3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세로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대1 대응을 살펴볼 거면 혹은 1대1 함수를 살펴볼 거면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함수는 1대1 함수의 종류입니다. 1대1일 수도 있고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요.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죠. 1대1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죠. 1대1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있는 x값하고 여기에 있는 x값이 서로 다른데 똑같은 y값을 뽑을 거니까. y2랑 y1은 서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고요. 1대1 함수고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애매해. 왜냐고? 얘는 항상 이렇게 범위를 줘. 그래서 1대1일 수도 있어. 1대1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1대1 함수의 종류는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면 된다. 뭐라고 지원아? 누구 확인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1대1 대응 함수 있지? 여기 별표 친 거 밑에다가 역함수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역함수 있다가 배우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함수 종류 얘기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몇 개만 적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빈 공간에다 여러분 쭉 적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남겨 놓으셔야 되는데 212페이지 거기 밑에 빈 공간 좀 넓게 있잖아. 거기랑 아마 오른쪽이랑 다 합쳐서 좀 써야 될 거야. 자, 세 번째.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인기남, 인기녀만 있는 거예요. 상수함수는요. 그래서 모든 x가 한 놈만 죽어라 패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거. 그래서 얘는 함수로 그림을 그리면 1도 1을 선택하고 2도 1을 선택하고 3도 1을 선택하고 4도 1을 선택하고 모든 애들이 다 1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가로선. 그래서 이걸 실수 전체로 보내면 y는 c라는 이 표현을 쓰겠죠. y가 항상 1이야. 항상 고정된 값으로 나오게 돼. 상수함수. 그러니까 얘가 함수인 이유는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가로선 그으면 안 돼. 1대1은 아니란 소리야. 자, 네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 얘는 무조건 먹은 대로 싸는 놈을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내가 1 먹잖아. 1 뱉어야 돼. 5 먹잖아. 5 싸야 돼. 파인애플 먹잖아. 그럼 파인애플을 싸야 돼. 유진이 쌀 수 있지? 두리안을 먹잖아. 그럼 두리안을 싸야 돼. 쌀 수 있지? 항등함수야, 그러면. 항등함수, 먹은 대로 싸는 함수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함수이든 간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y도 1이 나와야 돼요. 어떤 함수이든 간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요. 이런 애들을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로 넘어가서는 이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y는 x. y는 x. 근데 봐봐. 이렇게 주면 얘도 항등함수예요. 이렇게 주는 순간 누구를 제한하는 거야? 정의역을 제한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0과 1만 제한시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0을 대입하면 0이 나올 거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올 거란 말이지. 항등함수야. 먹은 대로 싸기만 하면 돼. 항등함수야. 누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선 얘 하나밖에 없고요. 이제 함수 정의역의 범위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항등함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얘는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박자 감각이 뛰어나신데? 메트로놈인 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자, 서로 같은 함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마찬가지로 마1, 0, 1 이렇게 있는데 fx는 x제곱이고 gx는 절대값 x면 함수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 0,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결과만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형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섯 번째,
순서가 정해진 함수. 이 중에서 특이한 거 2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합시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우린 이렇게 생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좀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걸 단조 증가라고 합니다. 그냥 되게 단순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단조 감소라고 불러요. 요 순서가 정해진 함수에도 별표 2개 쳐놓읍시다.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 역함수라고 씁시다. 야, 오늘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진도 나가려는데 못 나가겠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아직 개념 설명 안 끝났거든. 뭐야? 없을걸요? 써야겠죠? 근데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이거 아직 우리가 써야 될 게 아직 12개는 남았어요. 근데 안 써도 되는 건 되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다 별표 치고 역함수라고 써놓은 거는 다음 시간 진도 나갈 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뭘 쓸 거냐면요, 다른 색깔 펜으로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요 옆에다 바로바로 다 붙여서 쓸 거야. 함수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가 나와요. 함수 개수. 잘 들어봐. 별거 없어. 자, 1대1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1대1 함수요. y가 여러 개가 찍히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씩만 찍혀야 된다는 얘기지. 자, 1이 쏠 수 있는,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애가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죠? 그럼 2가 쏠 수 있는 애는 몇 명 있죠? 응? 4개가 있겠죠? 왜냐면 또 맞추면 1대1이 아니니까. 3이 쏠 수 있는 애는 그럼 몇 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1이 쏠 수 있는 거와 2가 쏠 수 있는 거와 3이 쏠 수 있는 거 총 60개의 1대1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할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지. 이거 뭐라고 쓰면 돼? OP3이라고 쓰면 돼? 근데 여기 있는 5는 뭐의 개수야? 공역의 개수죠. 여기는 3은 뭐의 개수야? 정의역의 개수죠.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는
공역 P 정의역으로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좀 세볼까요? 그냥 함수. 얘가 화살을 쏘기만 하면 되고 쏘기만 하면 되고 쏘기만 하면 되죠. 여기 맞는 애들이 중복해서 맞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함수잖아요.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명? 5명.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명? 5명.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명? 5명. 5의 몇 제곱이죠? 3제곱이죠. 그럼 이 5는 뭐의 개수라고요? 공역. 3은 뭐의 개수라고요? 정역.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정역 제곱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써놔. 공역, 파이, 정역.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중복 순열입니다. 그러니까 공역의 정역 제곱이에요. 개수. (1대1) 대응 함수는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고요? 화살 쏴서 맞춰서 남는 애가 없어야 되잖아. 첫 번째 애가 쏠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애가 쏠 수 있는 건 2가지. 마지막 애가 쏠 수 있는 건 남은 거 1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3팩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럼 이 3이 이거야, 이거야. 정의역이야, 공역이야? 상관없지? 근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걸 잘 봐봐. 누가 계속 기준인지 잘 봐봐. 공역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공역을 기준으로 쓰자고.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공역, 팩토리얼. 상수함수는 몇 개겠어? 다 1로 가거나 다 2로 가거나 다 3으로 가거나 몇 개겠어? 공역 개수만큼 그냥 나오겠죠. 항등함수는 존재하면 1개, 안 존재하면 0개예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자기가 먹은 대로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2, 3이 있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1개야. 근데 여기가 2, 3, 4잖아. 그럼 못 만들어, 항등함수를.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만들 수 있으면 그냥 1개야, 무조건. 못 만들면 당연히 0개일 거고. 서로 같은 함수는 그딴 거 없고요. 순서가 정해진 함수는 되게 좋죠. 뭐라고 쓰면 돼요? 순서가 정해졌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공역 C 정의역이겠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수학적 표현이라고 써준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과 증가 함수의 수학적 표현, 감소 함수의 수학적 표현은요, 앞으로 계속 쓸 개념이니까 요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아직도 할 게 산더미만큼 남았어요. 쉬는 시간 하고 하도록 할게요. 저 좀 꺼줄래? 지원아.